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찬반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충북대는 교수와 직원, 학생 가운데 학생을 제외한 두 주체에서 찬성률이 높았고 교통대는 3주체 모두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로써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는데 충북대 학생들의 반대율이 80%를 웃돌아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입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학생, 교수, 직원 대상 통합 찬반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충북대는 통합 찬성률이 교수는 70.91%, 직원 65.01%로 찬성이 우세했지만 학생은 반대 의견이 87.4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교통대는 교수와 직원, 학생의 찬성률이 각각 61.62%, 72.76%, 72.47%로 충북대와의 통합에 교내 세 주체 모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90%를 상회하는 교직원의 참여율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모두의 희망과 우려를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혁신 계획서를 만들어내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충북대는 교수와 직원의 찬성 의사를 확인해 통합 추진에 동력을 확보했지만 학생 반대율이 90%에 육박한 점이 부담입니다. 학생들은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24시간 이상의 집회와 또는 서명운동을 더 대대적으로 진행해서 학교와 대학 본부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 또 전달할 것이며 충북대 고창섭 총장은 학생들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주장에 다시 한번 듣고 수용할 부분은 분명히 수용을 하고 또 논의하고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구성원 통합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양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 계획서를 다음 달 초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교육부가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곳을 선정하는데 충북대와 교통대는 예비 지정 15곳에 포함돼 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인재 육성과 청년 인구 유지 관점에서도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이 마침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세종국회 시대가 가시화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오늘 예결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이전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에 이어 후속 조치인 규칙안까지 통과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렴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과 소비자들의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작황부진에 빠진 농가들은 소득 감소를, 소비자들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이겨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명절 음식 양념에 빠지지 않는 건고추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선물용 과일 세트를 찾는 손길도 줄을 잇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생산 비용이 늘어난 화훼 농가들도 할인 행사에 인파가 몰리자 오랜만에 웃음꽃이 핍니다. 유통 비용이 없어 시중 가격보다 30%가량 저렴한 직거래 농산물로 일부 품목은 금세 동났습니다. 마트보다 싸서 좋고 싱싱해서 좋고 믿고 사니까 좋아요. 친환경은 좀 높아도 그만큼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는 30여 곳의 농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상 기온에 의한 작황 부진까지 몰아친 농가들은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소득 증대를 기대합니다. 유통 단계를 안 거치기 때문에 또 직접 판매해서 자기 소비자한테 또 만족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 짓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난해 충북 내 36곳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매출액은 230억 원 규모로 최근 5년 새 3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농협은 특히 올 추석 명절의 경우 농산물 값의 고공행진으로 저렴한 명절 성수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황 부진은 물론 또 최근에 고물가로 인해서
농축산물 소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저희가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고물가 속 농민과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유통 거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서울시에 농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상인들을 속여 수십억 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거짓으로 작성된 거래 약정서와 명함을 보여주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에 영세 업체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입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거래가 활발한 요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음성의 한 물류회사. 직원으로 위장한 남성 2명이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이들이 물건을 실어 나른 창고 안에는 건어물과 고춧가루 등 농수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빼돌린 물건들로 52살 A씨 등 일당 8명은 농업인과 중소상인들에게 물품을 납품받은 뒤 판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도매업자들에게 서울시에 농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14명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챘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증하는 서울시 농수유통기업 물류센터와 이제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이고, 그러한 이제 거래 약정서와 그다음에 서울의 양재동에 직접 올라오시면은 우리랑 미팅을 할 수 있고. 유통물류센터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이들은 거짓으로 거래 약정서와 명함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소규모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대량 거래에서 물건을 받아 잠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입금이 조금 잘 되었어요. 물건을 가지고 가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양을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가더라고요. A씨 일당은 지난 2018년부터 서울과 안산, 대전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 사이에서도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현금 거래만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서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은 한 명씩 책임지고 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범죄인 거를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주범 2명을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작물업자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도주한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 제조업체들의 추석 체감 경기가 지난해 추석 때보다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체감 경기가 다소 악화했다는 응답이 48.9%로 지난해보다 4.7%포인트 상승하며 다소 호전됐다는 응답 8.1%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자금 사정은 다소 악화했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8.7%포인트나 높은 44.4%로 조사됐습니다. 충북에는 그동안 테러 사건에 대응하는 경찰 특공대가 없어 위급 상황 대처에 우려가 컸는데요. 충북경찰청이 경찰 특공대를 정식 창설했습니다. 앞으로 테러 진압 현장에서 활약이 기대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헬기 한 대가 접근하고 로프를 통해 특공대원들이 옥상으로 재빠르게 하강합니다. 지상으로 내려와 테러범이 있는 건물로 신속하게 이동한 뒤 곧장 작전을 세워 진입을 시도합니다. 테러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 특공대의 모습. 탐지견은 바닥에 놓인 사제 폭발물을 곧장 찾아내고 폭발물 처리까지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가 정식 창설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충북권 내 어떠한 테러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그동안 충북에는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다목적댐 등 여러 국가 중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 전담부대가 없어 대테러 작전에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세종이나 대전청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꽤 걸려 발빠른 대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작전 공백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이제 이상 동기 범죄라든지 또는 흉기를 이용한 강력 범죄라든지 이런 데에도 특공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라면 충북 경찰 특공대는 전술요원과 폭발물 탐지요원, 처리요원 등 전체 25명이 임무를 나눠 활동합니다. 청주시 미원면에 청사를 마련한 충북 경찰 특공대가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다음 달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지사와 이 시장을 상대로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당초 지난달 16일 국회 행안위 현안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잼버리 부실 운영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로 출석이 불발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 시민제 토론회가 오늘 청주 수동성당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전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정보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의 오송 참사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송 참사의 선행적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제방을 포함한 교량 공사는 당초 2021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6년째 진행 중이라며 오송이 지역구인 도종환 의원은 공사가 늦어진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호천 교량 공사가 발주된 당시 단체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지역 기초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영순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괴산군의회 장옥자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충북미래학교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행사에선 윤건영 교육감이 새로운 학교 10년, 충북교육 100년을 상상하라는 슬로건으로 비전을 발표했고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다차원 학생 성장 학습 지원, 개별 맞춤 미래형 교육과정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청주시에 청와생명축제 입장권 4,000매 2천만 원어치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입장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3 청와생명축제는 다음 달 6일부터 열흘간 청주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충주 지역 최초로 200kW급 급속 전기차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주시 용산동에 설치된 200kW급 급속 충전기는 승용차의 경우 30에서 40kW를 충전하는데 약 15분, 화물차의 경우 30분 정도면 완충이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으로 한 번에 넉 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배터리의 최대 80%, 충전 시간 최대 50분이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춰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췄습니다. 한국전통민화협회가 마련한 전국 공모전과 기증작 전시가 오는 24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민화협회 전국 공모전에는 56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번 전시는 회원과 전업작가의 작품이 전시 판매됩니다. 판매된 수입금 전액은 충청북도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부모의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오늘 새벽 3시쯤 청주시 명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쳐 동승했던 또래 친구 2명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충북에도 경찰 특공대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타 지역 경찰 특공대에 의존하지 않고 더욱 신속하게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최근 잇따른 무차별 강력 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충북 경찰 특공대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